안녕하세요. 암호화폐와 리플 XRP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리에남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8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말 동안 시장이 꽤나 하락했습니다. 역시나 금요일에 있었던 파월의 잭슨홀 연설이 주 요인이었는데요. 금요일 미 증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결국 금요일 짧은 시간 안에 1조 2,500억 달러가 증발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 총 시가총액보다도 많은 금액으로 지난 몇 주간 증시의 일명 데드캣 바운스를 한 번에 번복해버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였지만 지난 몇 주간 가격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았던 거죠. 제가 요즘 자주 언급드리는 제임스 리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연준이 고치고자 하는 인플레이션은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의 문제다.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낮추고 있는데 이는 경제를 가라앉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은 서플라이 체인에 달렸다라고요. 그리고 여기 유럽중앙은행의 임원 중 한 명도 이 공급 유통 문제로 인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조금이라도 다스리기 위해 우리는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이란 다름 아닌 실업률 상승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높은 금리 환경에서 실업률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이자율 상승에 따라 기업들은 여유 자금이 부족해지고 그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정리해고가 더 자주 일어나고 실업으로 인해 소비자 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이 완화되는데 이게 앞으로 조금 더 심해질 거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금요일을 기점으로 쏟아져 나오다 보니 증시는 물론 현재 암호화폐 시장도 많이 타격을 입은 상태죠. 현재 비트코인은 거의 정확히 2만 불, 이더리움은 1485불, XRP는 34센트 주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설과 이런 기사들 말고도 이번 주말에 암호화폐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마운트 곡스에 관한 뉴스입니다. 마운트 곡스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오래전 2014년에 해킹 사건으로 사용자들의 비트코인이 대량 털렸었던 당시 초대형 거래소였는데요. 유저들의 비트코인 약 74만 개가 증발해버린 이후 당연히 거래소는 철폐했는데 파산 절차 진행 중 마운트 곡스가 우연히 오래된 지갑에서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발견하게 되고 이로써 현재는 고객들에게 충분히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루머 때문에 이제는 고래가 되어버린 이 수많은 마운트 곡스 유저들의 매도 압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공포로 인해 이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현재 근거 없는 퍼드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마운트 곡스에서 비트코인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들이 나는 그런 소식을 받지 못했다라고 대거 밝히면서 적어도 한꺼번에 이 20만 개의 비트코인이 모두 뿌려질 것이라는 루머는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에릭이라는 이 사람은 아직 리페이먼트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우린 아직 받을 비트코인을 어느 주소로 받을지도 마운트 곡스 측에 알려주지 않았다. 게다가 공식적인 절차 스케줄도 아직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나중에 천천히 보상을 진행할 것 같은데 분명 악재는 맞지만 시장에 이 정도 공포가 들이울 만큼의 악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스라는 게 참 시장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뉴스도 그쪽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오를 땐 그저 호재만 퍼뜨리고 반대로 하락할 땐 때에 맞춰서 굉장한 악재가 있는 마냥 부풀려서 말하죠. 그래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고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작은 사건들로 인해 계속 마음이 흔들리다 보면 애초에 이 시장에 투자하게 된 취지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저는 더 넓은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암호화폐가 전 세계 송금 시장을 뒤바꿔 놓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중 대표 주자 중 하나인 XRP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미국이 금리를 높인다고 해서 혹은 기름값이 올랐다고 해서 혹은 비트코인이 시장에 많이 풀린다고 해서 전 세계 송금 시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제 원래의 투자 논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계 송금 시장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만한 기술은 이미 존재하고 또 시장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가 간 송금 시장은 이미 연 평균적으로 5%씩 상승하고 있고 여기 맥킨지 보고서를 보시면 2020년 팬데믹의 시작과 함께 잠깐 멈칫하긴 했지만 그 후 다시 이 송금 서비스로 인한 매출은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형 은행들이 어찌어찌 시스템 혁신을 막고 또 본인들의 기술로 독점하려는 노력이 확연히 보이지만 결국엔 더 훌륭한 혁신 기술이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지난주 영상에서 전해드렸던 레이튼 박사의 포브스 기사가 포브스에 의해 내려졌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링크를 따라가면 이렇게 페이지를 찾을 수 없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관해 사람들은 우리는 깨어나야 한다. 존 디튼 변호사는 이 기회에 우리가 이 기사를 더 뿌려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당선시킨 것도 아닌 정치인들에 대해 뭐라 할 수도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원래의 기사를 다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엔 확실하진 않지만 포브스에 어떤 외부적인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짧은 영상 마지막으로 약간은 희한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XRP 레전의 거래량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요. 이렇게 2곳 이상의 사이트에서 XRP 거래량이 말도 안 되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 400조 달러 거래량이라는 수치는 정말이지 설사 IMF가 XRP를 실제로 시험 중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딱 봐도 진실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데요. 주말 동안 많은 외국 인플루언서들이 이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을 보고 누군가가 XRP를 테스트 중이다 라며 크게 반응을 했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수치는 딱히 오류는 아니지만 의미가 있는 수치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군가가 XRP 레저에서 본인이 직접 생성한 코인을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1000XRP 이상 가격으로 팔고 난 후 나머지 1조 개 가량의 코인들을 다른 지갑으로 옮겼다는데요. 이로 인해 코인 하나의 가격이 1000XRP 이상으로 측정되고 나머지 코인들의 주소 이동이 페이먼트로 감지되면서 이 하나의 코인 때문에 XRP 레저 전체 거래량이 400조 달러 이상으로 측정되었던 겁니다. 전 한국 유튜버 분들은 보지 않지만 혹시라도 이에 의미를 부여하는 외국 기사 등으로 오보를 여러분들이 보실까봐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짧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좋은 한 주의 시작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